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특론 제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처리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설계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빅데이터 특성 3가지, 3view 3가지, 그죠? 기억나세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그죠? 3개. 빅데이터 특성에 맞는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데이터 처리 시스템 기존에 있었어? 그거 아니야.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해? 필요하다. 필요한데 요구사항을 조금 더 넣었어요. 일단 데이터가 빅이니까 빅데이터니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자체가 배치성의 데이터 말고 리얼타임, 실시간 데이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실시간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처리할 거냐, 실시간 데이터를 담아놨다가 배치성 있게 처리할 거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 문제인데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결함 허용 시스템이죠. 결함 허용 시스템 뒤에서 용어가 나오는데요. 결함 허용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프레임워크가 뭐냐? 네, 일단 이 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의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기능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협업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놀이터 가서 놀잖아요. 플레이그라운드예요. 한마디로 샌드박스, 그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워크벤치,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재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나 패키지가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 이거를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죠. 데이터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우리가 제대로 재사용하고 협업화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환경, 이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패러다임도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프로그램 언어 중심으로, 그리고 점점 객체 지향 중심으로, 그 다음에 웹 기반의 그 웹 베이스 중심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중심, 프레임워크 중심,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왔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도 프레임워크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해서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실시간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시면 아시잖아요. SNS에서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 이거 실시간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거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분석해서 사용자의 패턴, 사용자의 유형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RFID나 IoT 센서, 완전 지금 뭐예요? IoT 세상이잖아요. 센싱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그 발생된 게 실시간적으로 발생되고,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벤트를 잘 관리하면서 데이터 질의 및 분석을 통합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벤트가 뭐냐? 이벤트. 자, 이벤트가 뭐 사건, 사고 이런 거잖아요. 이벤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벤트. 자, 이벤트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은행에서 결제나 지불을 할 때 이상 거래를 발생했다. 이거 이벤트죠. 은행 입장에서 이벤트잖아. 자, 이거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접근해서 유출했다. 이거 이벤트잖아요. 이벤트죠.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신속하게 해독하고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SQL 문을 날려서 쿼리를 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죠. 이벤트가 발생돼서 그 이벤트가 뭐냐, 어떤 거냐, 이벤트를 정의해야 되고, 이벤트가 들어오잖아요. 그 이벤트는 스트리밍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대량의 이벤트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정교화하고 취합하고 패턴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트리밍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인가? 스트리밍, 흘러간다, 마치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러온다라는 거죠. 수천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이게 스트리밍이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스트리밍 데이터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스트리밍 데이터, 수천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보통 그 크기가 굉장히 작죠. 한 킬로바이트 단위 정도 되는, 수 킬로바이트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크기로 동시에 전송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고객이 생성하는 그런 파일, 로그 파일,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실시간 구매 데이터, 게임 내 플레이어의 활동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 주식할 때의 거래 데이터, 데이터 센터의 계측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스트리밍 데이터는 수천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크기는 좀 작다, 굉장히 작지만 다양한 소스에서 동시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빅데이터 시대의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뭐라고 정의하냐?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병렬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실시간 처리나 배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죠. 사용자의 데이터 유형, 정형, 비정형, 반정형을 얘기하는 거죠. 처리 시스템은 실시간이냐, 배치로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대규모 이항의 데이터를 수집, 관리, 유통, 분석을 처리하는 일련의 분산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가 뭐죠?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이걸 관리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유통하고 배포하는 것까지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전처리 프로세스, 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유통하는 전체를 우리가 빅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뭐야? 어떻게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것이냐. 그게 바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고, 그 처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떻게 수집할 거냐, 어떻게 분석, 시각화, 유통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코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설계한 설계자들은 어떤 원칙으로 설계를 했을까요? 세 가지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설계 원칙이 결함 허용 시스템이에요. 영어로는 fault tolerance라고 하죠. 결함 허용 시스템. 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이게 장애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1년에 한 번씩 장애가 발생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 그러면 365대의 컴퓨터가 있다? 얘는 그럼 뭐야? 하루에 한 번씩 장애가 발생되는 거랑 같은 거죠. 자,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산하고 병렬 처리해야 된다. 그거의 집합을, 시스템 집합을 클러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 이것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 클러스터에는 컴퓨터가 몇 개야? 굉장히 많아. 그죠? 365대 이상 더 많아. 그럼 뭐야? 결국은 매 시간에 한 번씩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함 허용 시스템은 이렇게 장애가 날 수 있는 것을 막지 말자. 야, 장애가 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장애 없이 무장애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자,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장애가 날 수 있어, 없어? 장애가 날 수 있다. 모든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문제나 하드웨어 리소스 문제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장애가 발생해도 시스템이 대체 시스템이 있거나 고장 대응 체계를 통해서 시스템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결함 허용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애가 발생해도 버티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야, 이거 장애가 발생한 거 맞아? 장애가 발생했지만 한 것처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게 결함 허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ault tolerance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요.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 원칙 두 번째는요, 저비용 시스템입니다. 영어로 cost effective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럽니다. 비용하고 확장성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확장성, scalability라고 그러죠. 확장성은 수직 확장 방법과 수평 확장 방법이 있어요. 먼저 수직 확장, 영어로는 vertical extension이라고 그러죠. 자,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얘를 확장성을 높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뜯어서 딱 보면 마더보드에 슬롯이 있어. 그럼 비어있는 슬롯이 있네. 내가 메모리 더 끼워, CPU 더 끼워, 디스크 더 끼워. 그래서 확장성을 증대시키는 방법, 이게 수직 확장 방식이거든요. 영어로는 scale up입니다. 자, 그런데 한 2, 3년 썼어. 그 다음엔 뭐야? 계속 느려지잖아요.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뜯어보니까 어때요? 슬롯이 있어, 없어? 이제는 슬롯이 없어.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를 버리고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럴 때 비용이 늘어나, 안 늘어나? 비용이 확 늘어나죠. 자, 이에 반해서 수평 확장 방식, 이것을 scale out이라고 얘기하죠. scale out. 그래서 수평 확장 방식, horizontal extension이라고 그러죠. horizontal extension. 자, 이 방식은 뭐냐? 기존의 시스템이 있어. 그 다음에 확장하고 싶으면 뭐야? 그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그대로 붙이면 된다. 그대로 수평적으로 붙이게 되면 된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방법, scale out, 수평 확장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붙이게 되면 뭐야? 붙이게 되면 확장성은 늘어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에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대로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저비용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평 확장 방식.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는 수직 확장 방식과 수평 확장 방식이 있을 때 어떤 걸 더 선호해? 수평 확장 방식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크게 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해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을 회피하자. 저비용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거죠. 데이터 처리 작업을 할 적에 적합한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툴을 선택해야 되느냐,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때 처리했을 때의 답변 시간과 처리량이 얼마나 되느냐. 다시 얘기하면 처리할 데이터의 구조가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반정형이냐, 답변 시간, 처리한 다음에
처리가 끝나서 딱 리턴하는 시간, 요 리스판스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처리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절한 툴을 선택하게 되고, 그 적절한 툴은 결국 비용을 절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비용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면 초기 도입 비용이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기존에 있는 서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저렴한 비용의 성능이 낮은 서버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비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도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자. 굉장히 좋은 거는 오픈소스 파라다임이 왔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을 해서 우리가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것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설계 원칙 두 번째에 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비용과 소프트웨어 비용을 줄이자. 하드웨어 비용은 어떻게 줄여? 수평 확장 방식으로 줄여라.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떻게 줄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인한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설계 원칙 세 번째는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레거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잘 연계를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집해서 같이 빅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설계 원칙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 처리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도입,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정의는 무엇이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